1+1 산단 개발로 눈물 짓던 아산 갈산리 토지주들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다시 한번 산업단지 변경 지정 처분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5년 11월 아산 탕정면 용두리 37만 제곱미터를 산업단지로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 10월 용두리 산업단지에서 직선거리로 4.6km나 떨어진 갈산리 토지 31만 제곱미터를 하나의 산단으로 추가 승인해 토지를 수용해버린 겁니다. 사건 이해 차원에서 지난 보도의 일부 내용 보고 오시죠. 원래 여기가 이제 공원묘지로 인가를 받은 곳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탕정 테크노라는 시행사가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해서 네. 2015년도에 산업단지로 이제 인가를 받은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환경평가 1등급이거든요. 네. 환경평가 1등급이면 개발 행위가 할 수 없겠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인데 어떻게 승인이 나는가. 저기 용돌이 갈산인데 네. 이게 하나의 그냥 산업단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있네요, 공사명. 예. 네, 아산 탕정 테크노 테크노가 일반 이제, 산업단지 여기가 연결 맞습니다. 교량공사. 예. 여기 아파트 짓는데 이게 하나의 산업단지니까 너희들은 그냥 주민등록도 필요 없고 그냥 땅을 뺏기는 거야. 그게 된 거 뺏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집가 상승이 많이 예상된 있을. 바로 옆에 그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옆에가 평당 2천만 원 땅이에요. 저희들이 100만 원을 보상받고 그냥 또 수용 당하고. 수용 당하고 세금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세금도 30% 40% 내야 돼요. 원주민들은 강제 수용 당하지 세금도 많이 내지. 여기 지역 산지는 내가 20살 때 이사 왔으니까 그리고 땅도 그때 샀어요. 그때. 땅에서 포도농사. 예, 포도도 짓고 처음에는 이제 벼농사 짓다가 벼농사 지어야 돈이 얼마나 나와요. 그래길래 이제 포도로 이제 바꿨죠. 그래갖고 이제 포도농사 짓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자리. 포도농사도 직접 또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또 새벽부터 일해, 밤 10시까지 일하고, 내가 그 전에 예람 때지만 또 카센터도 내가 정비가 있어갖고, 그것도 해가며, 이것도 해가며, 논농사 지으며, 우리 안식 가고 고생 무지 많이 했어요. 막, 밤 1시까지 포도밭에 가서 일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네, 지금 말이죠. 그걸로 이제 자식들도 키우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포도농사 지으면서 그 나무들이나 이런 농작물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애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도 있고. 근데 그게 막 뽑혀서 나가고 버려질 때 심정. 아, 이거 말도 못되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이걸 참 내가. 며칠 동안 처음에는 두런노도 있었지만은,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더라고. 나무 있잖아요. 10그루 있으면 한 그루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SS 기계도 다 없애버렸어요. 평균이면. 무슨 기계를? 포도나무 소독해 놓은 거, 또 실어나르는 거, 또 경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갖다 내버렸어요. 어디다 내버렸는지. 반도 안 쳐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궁화 나무도 굉장히 옛날에 저기 해갖고 심어놨거든. 몇천 주가 되는데 100개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피를 토하고 죽을 심정이라니까 정말이지. 안 그래? 글쎄요, 벌써 다 오른 데는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벌써? 7억 대부터 10억 대까지 있어요. 여기 아까 보여주신 데 그쪽은요? 여기요? 여기는 이제 분양하는 거고, 분양하는 거. 여기는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 있고, 작년부터 입주했어요. 대략 가격대는 비슷해요? 역주택이랑? 이쪽이 좀 세죠, 최근에 한 게. 여기 산업단지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삼성 분들이 많이 살아요. 꼭 되잖아요. 그럼 사두면 더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여기서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올른 거예요? 분양가보다는 이제 7천?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109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데가 거기에요. 여기 다음 달에 요거는 미리 분양했고요. 아직 미분양서 될 거예요. 남아있을 거예요. 위치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요? 위치가 더 좋은데 같이 연계도 될 수 있고 여기 상가집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분양을 받으셔요. 분양가가 한... 여기가 1200대 했어요. 여기는 다른 여기는 1400대 했고. 좀 대우건설이 하는 거네요? 네. 거리가 좀 되잖아요. 특혜를 줬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요? 애들은 여기하고 오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좀 가깝잖아, 붙어 있잖아요. 산업단지 주거지역인데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권력이 좀 있어야지. 도로를 밀어주는데 나라에서 한 500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도 큰 혜택인데.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던 토지주들. 패소한 후에야 중대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토지주 6명을 포함한 57명이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변경 지정 처분에 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충청남도와 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의 주장 몇 가지를 볼까요? 이들은 앞서 진행한 재판에서 자신들이 모두 승소했으니 이번 건은 다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언제든 앞서 재판을 탄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면 소송도 재판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또 충남도와 시행사는 갈산리의 공사가 중지될 경우 용두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중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사업 및 관련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사업 시행자인 참가인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관련 업체들까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어 도산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갈산리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사가 중단된다 해서 용두리 산당 공사가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09 갈산리 추가 승인을 협의할 당시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과 지원시설 용지는 산단과 근거리에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또는 산업단지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109 사업계획을 변경해 209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두 개의 산업단지 계획을 각각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미반영됐습니다.
또 이미 마련된 기반시설의 무임승차, 우량 농지 전용에 따른 개발 이익 사유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반시설 기부 체납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들은 이순신대로 잔여 미개설 구간을 개설해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행사는 이 기부 체납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대로요. 거기도 원래 기부 체납하기로 했던 거죠. 추진압이 아니고 그 도로가 우리 산업구역에 들어왔었는데 우리 산업단지가 토지 협의가 안 돼갖고 막 미뤄지니까 아산시에서 그거 자기들이 먼저 공사를 한 거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 산업단지가 제외될 겁니다. 다시 정산할 때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 계산을 한다는 말인 예, 그렇죠. 예, 향후에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이제. 예, 그렇죠. 예. 또 충청남도와 시행사는 산업단지 개발 업무 편람을 근거로 산업단지 변경 승인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변경 시 구역 변적이 증가될 때 시도별 지정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반영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기승인된 산업단지 면적을 일부 증가시키는 경우 기지정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탕정테크노 산업단지의 경우 일부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209 갈산리 토지 면적은 109 용두리 토지 면적의 거의 100%에 해당합니다. 용두리 산업단지 면적만큼을 4.6km나 떨어진 곳에 추가 지정해 아파트와 상업시설 분양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산단이니 국토교통부 지정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 편람을 근거로 말입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갈산리 209 변경 승인 당시 국토부와 협의 또는 지정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산단 개발할 때 국토부에서 그 산업입지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거쳐야 되잖아요. 원거리로 209를 이제 산단 개발하면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항이? 그게 이제 예전에 지금 아산 탕정테크노라는 곳이랑 군대 산단에서 지금 뭐 민원이 좀 있고요. 소송도 진행이 됐고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일단 그 해당 규정이 저희가 뭐 민원인분들한테 회신한 내용도 있긴 한데 뭐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앞서 임장비 위원장이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209의 주민동의 50% 확보하여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 탕정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109는 충청남도에서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부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공고하였으나 209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 산업단지는 209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재구조 제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부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추가되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209에 대한 지정계획 심의 필요 여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조의 2 및 제5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부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농사짓던 땅을 빼앗기다시피 한 토지주들 억울하겠죠.
그래서 당시 아산시장, 충남도지사, 이외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토지주들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재소송을 시작하자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무혐의로 말입니다. 아산경찰서 수사과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회신을 통해서도 당시 국토부 지정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그 민원인 분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혐의가 없는 걸로 불송질견으로 보냈어요.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충남도에서 그렇게 한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제기한 그 혐의 내용, 혐의 사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보는데 4가지가 있더라고, 4가지가. 4가지로 나눠지는데, 국토부하고, 도하고, 아산시하고,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 진술을 쭉 듣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주장에는 법 조문을 맞춰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갈산리 쪽에 209를 낼 때 네네. 적합했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지침이 그 당시엔 없었고, 그 이후에 생겼고,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아닌데요? 저도 거기 쪽이랑 국토부랑 통화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충남도에서 주장하는 거는 당시에 뭐 업무 편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 편람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경찰에서는 그 충남도의 업무 편람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국토부에서도 딱히 도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국토부 진술하고 도청 그 진술이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여하튼 뭐 특별히 불법이 아니다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어요. 국토부가요? 그럼 거기서 이건 명확하게 불법입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뒤에 수사가 그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아니요, 국토부에서는 저랑 얘기했을 때는 당시에도 지침이 있었는데 자기들한테 그렇게 협의해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걸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토부 직원이 상식적으로 이거 당연히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거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왜 안 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수사는 그쪽에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죠. 그런 진술을 갖고도 수사를 안 하면은 저희가 직무유기하는 거라. 국토부원 저한테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침했고 근데 자기네한테 협의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만 이제 충남도에서 그렇게 우기니까 편애하긴 했어요. 이에 임 위원장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묻자. 그러면 임장빈 씨한테 그 국토부에서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준 문서도 보셨을 것 같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게 제 기억에 지정계획 변경 심의가 뭐 이거 절차했던 것 같은데 그걸 국토부하고 질의회시를 받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문에는 분명히 그 당시 갈산리 거기 209에 대해서 지정계획 심의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셨던데. 그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받으라는 규정이 없었다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기록 제가 지금 그 수사 기록을 전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저까지 만나시면서 지금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는데 뭘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여기 담당자까지 같이 앉아서 설명을 했죠. 기록을 갖다 놓고 제 세져가면서 설명.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공문을 보셨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겠다. 이거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아이고 과장님 안 보셨네. 제가 그거를 저도 어떻게 하면 담당자하고 그 기록을 갖다 놓고 보고. 그러니까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공문 되게 중요한 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변경 변경 심의 그거 있었나 없었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거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없었다. 뭐 이렇게 다 공문 내려왔잖아요. 아이고야. 지금 의문 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아니 그거랑 전혀 다른
다른 거였어요? 다른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인데 무슨 다른 아니지. 거예요? 아유. 뭐라고 해주려고요? 뭐라고? 아유. 녹음하시지 마시고.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시니까 저 좀 녹음 좀 할게요. 과장님도 하세요. 거짓말 안 해요. 이제 녹음하면 얘기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그 문서 갈산리 209에 대해서 지정계획심의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뭐 받았냐? 안 받았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회식 내려온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희가 사건을 갖다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담당 공무원들하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질의하실 건 질의하시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런 원론적인 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근데 답변 말고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원론적인 거 말고 그렇게 명확한 아니 그 회신은 국토부 회신은 어떻게 해석하셨냐고요? 그건 말씀해 주실 수 기억 있잖아요. 못하는 부분. 아니 그거 왜 기억을 못하세요? 그 중요한 거를. 기억 못하는 부분을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뭔지도 지금 다른 거라 그러시고 이러시니까 그럼 제대로 수사가 된 건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솔직히 그냥 그렇잖아요. 피해 고소인이 뭐 복귀왕이나 무슨 양승조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조사 받으셨나요? 그분은 조사를 안 했죠. 왜요? 이거는 밑에도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 갖고 잘못된 거를 찾아 올라가 상사의 지시가 있었냐냐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승인권자는 이제 양승조 전 도지사였으니까. 근데 이런 류의 사건들이 대부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위에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사실 그거는 이거 한번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안 부르셨구나. 아유 그거는 뭐 거의 제 경험상 제 상식상 모든 경찰서에서도 의회를 직접 불러대지는 못해. 그러면은 그거 실제로 여기 와서 조사받은 분들은 누구예요? 누구들요? 고소인들 조사 받았을 거고. 일반인들 시청 직원, 도청 직원, 국토부 지리회시 그런 거. 그러니까 다 문서로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하진 않아요. 와서 받은 사람은 와서 받았어요? 네. 누구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 담당 뭐과 팀장 이런 분들? 그렇죠. 그 당시 담당자 또 현재 담당자? 그 당시 담당자는 필리핀 갔다던데요? 아니 그 당시 담당자 필리핀 갔대요. 근데 하여튼 그 관련 공무원들을 받은 거죠. 그 당시 담당 저희도 충남 가서 물어봤는데 다 그 당시 물어봤는데. 담당자 지금 필리핀 가 있대요. 지방마다 앞다퉈 들어서고 있는 산업단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해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일부 업체들은 산단 내 부지를 분양받은 지 5년도 안 돼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들이 속출하곤 하는데요. 최근엔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몇 년 후 그 지역의 노른자 땅, 매우 먼 거리에 있는 땅일지라도 하나의 산단으로 추가 승인해 사실상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산 탕정테크노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겠죠. 토지주들의 투쟁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